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렉스미디어 커마 2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작업 1번은 서식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타이핑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타이핑을 하시면 되는 거고, 네, 뭐 특별한 스킬이 필요 없기 때문에 네, 요거는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에서는 A1에서 H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휴먼 예체, 글꼴 크기는 20으로 지정하라고 합니다. 자, A1에서 H1까지 선택을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글꼴은 휴먼 예체고요. 자,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20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문제는 A3에서 A4, 그 다음에 B3에서 B4로 넘어갈 때, 자, 떨어진 범위를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B3에서 B4, C3에서 E3, F3에서 G3, H3에서 H4까지 선택을 하고,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을 하고, 자, 그 다음 A3에서 H4 영역은 셀 스타일을 녹색, 강조색 6을 적용하라고 하는데, 자, A3에서 H4까지 선택을 해서, 자, 여기 스타일에 보시면 여기 단추가 3개가 나오는데 맨 밑에 있는 자세히 단추를 눌러서 여기서 네, 녹색, 강조색 6을 선택을 하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적용이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C3에서 G16까지는 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점을 표시하라고 하는데, 자, 숫자에 적용하는 거는 0 아니면 샵 콤마 샵샵 0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천 단위마다 콤마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셀 서식에 들어가시면 표시 형식 탭의 사용자 지정에서, 자, 이 0은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 안 할 때 사용하는 거고, 샵 콤마 샵샵 0은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건데, 여기는 천 단위가 없기 때문에 0을 선택을 하고 요 뒤에다가 점이라고 적어 주시면 돼요. 사실 한글은 그냥 점이라고 적으셔도 되지만 영어나 특수문자 중에 일부는 그냥 적게 되면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급적이면 추가적으로 글을 적어줄 때는 겹다운표 사이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를 나름 권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A1셀에는 IT 수험서 자격증이라는 메모를 삽입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메모 삽입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메모가 들어가지고, 메모가 들어가고 나면 이 첫 번째 줄에 뭐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 줄에 커서가 있을 건데, 이때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원래 있던 내용은 다 지워주고, 그러고 나서 IT 수험서 띄워쓰기 주시면서 입력을 하신 다음 네, 바탕을 클릭을 하면 메모가 삽입이 된 셀은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빨간색 점이 찍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항상 표시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빨간색 점 부분에 가져갔을 때만 메모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때 메모가 삽입되어 있는 셀인 A1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메모 표시 숨기기라는 걸 눌러주게 되면 메모가 항상 표시가 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를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 크기는 그 메모 안에다가 마우스를 두고 여기 메모 서식으로 들어가면 글꼴만 바꿀 수가 있지 자동 크기 이런 거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모의 테두리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똑같이 메모 서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메모 서식에 들어가시면 맞춤 탭에 이렇게 자동 크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3에서 H16, A3에서 H16까지를 선택을 해서 자, 여기서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하는데 테두리 옆에 조그만 단추를 눌러서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합니다. 옆에 단추를 눌러서 여기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넣어주시면 네, 완성이 됩니다. 이 기본 작업 2번은 한 문제당 배점이 2점씩이고 총 점수는 10점입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은 조건부 서식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조건부 서식할 때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로지컬, 그러니까 논리값을 말하고 논리값이 되기 위해서는 커마 2급 시험에서는 두 개의 값 사이에 크다 작다와 같은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면 로지컬 논리값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행 전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조건부 서식에서 행 전체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 앞에만 달러가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건부 서식을 할 때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고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 게 맞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 건데 여기 빈 셀에다가 여기 옆에 있는 빈 셀에다가 는 해서 자, 여기 보니까 영어 점수가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영어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영어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 F4를 3번을 눌러서 네, 달러 D4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 이하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국어 점수 이렇게 선택을 하고 국어 점수도 마찬가지로 F4를 3번을 눌러서 이렇게 영어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값과 다른 값 사이에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같은 기호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true나 false가 만들어지고 이 조건부 서식에서 이 조건은 이렇게 true나 false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true에다가 true 자리에 서식이 적용이 되고 false 자리에는 서식이 적용되지 않는 게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전부 다 true가 나오거나 전부 다 false가 나온다면 문제를 잘못 푸신 거예요. 그러면 식을 바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있는 식 전체를 복사를 해 놓고 수식을 복사하고 나면 항상 ESC를 눌러서 일단 빠져나가 줍니다. 그런 다음 A4에서 I20까지를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서 새 규칙에서 자, 여기 보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자, 요거 선택을 하고 나서 식은 아까 적어줬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서식 단추를 눌러서 글꼴 탭의 색에서 네, 표준색 밑에 있는 파랑 마우스 갖다 대고 있으면 한 1초 정도 기다리시면 이렇게 메모가 떠요. 그래서 파랑을 선택을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true 자리에 파랑으로 글자가 바뀌어지면 제대로 구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 작업을 제일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계산 작업은 마지막에 푸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도 기본 작업 2, 3을 하고 나서 분석 작업을 먼저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분석 작업에서는 자, 여기는 피벗 테이블이 나왔는데 분석 작업은 피벗 테이블만 삽입 메뉴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데이터 메뉴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피벗 테이블이니까 삽입 메뉴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자, 먼저 표를 쭉 다 선택을 한 다음 자, 삽입 메뉴에 가시면 여기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해서 테이블 또는 범위는 그냥 선택을 했으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넣을 위치는
동일 시트의 A24셀에서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의 A24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지점명은 보고서 필터. 그럼 오른쪽에 있는 지점명을 드래그해서 여기 필터 자리에 드랍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지역은 행 레이블. 자, 지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행에다가 드랍을 하고, 값에는 1월, 2월, 3월의 평균을 순서대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값에다가 1월, 2월, 3월을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평균을 구하라고 하니 여기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서 값 필드 설정에서 평균, 합계 2월도 값 필드 설정에서 평균. 이건 한꺼번에 바꾸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값 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평균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했는데, 자, 피벗 테이블에서 추가적인 문제들, 그룹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적인 문제들은 전부 다 여기 피벗 테이블 디자인에 다 있어요. 디자인에 가시면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여기 있는데, 자, 여기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는 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여기에 행 레이블이라고 나왔던 글자가 지역으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연한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6을 지정하라고 합니다. 여기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서 맨 밑에 있는 자세히 단추를 눌러서 여기서 밝게, 중간, 어둡게가 있는데 중간이 보통이고요. 여기서 6번째 있는 연한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6을 적용을 해주시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가서, 자, 여기서는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를 하는데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합을 할 때는 항상 정렬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분합이 나오면 문제 볼 거 없이 무조건 1차적으로 정렬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피벗 테이블만 삽입 메뉴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데이터 메뉴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표를 다 선택을 하고 나서 데이터 메뉴로 가서, 자, 여기서 정렬. 그래서 정렬은 직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정렬 기준은 직위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름차순에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자, 직위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서 과장, 대리, 사원 이렇게 가나다라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 다음 부분 합으로 들어가면 그룹할 항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그룹할 항목은 문제에서는 무슨 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직위 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무슨 별 하는 거는 항상 정렬 기준하고 똑같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정렬을 직위에 대해서 했다면 직위별, 부서명에 대해서 했다면 부서별, 부서명별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할 항목은 무슨 별에 해당하는, 여기서는 직위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당과 성과급의 합계를 구하라고 하니 맨 마지막 항목인 지급액은 풀어주시고 성과급과 수당 두 개를 선택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사용할 함수는 합계라고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합계를 계산하면 이렇게 앞에 요약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여기 샵이라고 나오는 거는 칸이 모질함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 풀고 나서 나중에 해결해 주시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부분 합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지급액의 최대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당과 성과급은 풀어주고 지급액만 선택을 하고 나서 함수는 최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말은 이전에 구했던 부분합을 없애고 지금 부분합으로 바꾸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줘야지 이 합계와 그 최대가 같이 나와지고 요거를 체크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전에 구했던 합계는 없어지고 최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풀어주시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 샵으로 나오는 거, 이 부분은 영어 E하고 F 사이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풀어집니다. 이 부분은 작업을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렉스 미디어 그 기출문제 1회 중에서 기본 작업 2번, 3번,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번, 2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크로와 차트 그리고 계산 작업에 대해서 또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